데이비드 호킨스의 진실 대 허위.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의식의 무한한 본질. 이 영상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과 진실을 측정하는 혁명적 방법을 주제로 한 강연의 내용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현대 의식 연구의 거장이다. 그가 평생에 걸쳐 연구한 결과 중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의식이 무한한 차원을 가진다는 것이다. 의식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장은 시작과 끝이 없다. 이미 존재해 왔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인 죽음은 진정한 끝이 아니다. 호킨스는 죽음을 단순한 책임 회피라고 표현한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부정적인 카르마가 있다면 이를 완전히 바로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윤회하게 된다. 10,000명이 50,000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거나 바이킹이 수만 명의 아기들을 학살한 집단 카르마는 어떻게 해소될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카르마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삶은 바로 그 기회를 제공하는 선물이다. 현재의 삶을 통해 과거의 부정적이고 방해가 되었던 것들을 해소하고 청렴함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진실과 허위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설득력 있는 정치인들이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히틀러, 스탈린, 마르크스주의의 궤변은 엄청난 희생을 불러왔지만 사람들은 허위를 숭배하며 목숨을 바쳤다. 호킨스 박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혁명적인 방법을 발견했다. 바로 의식 지도와 근육 반응 검사다. 의식 지도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모든 인간의 의식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다양한 문화와 표현 방식이 존재하지만 결국 동일한 핵심으로 귀결된다. 측정된 숫자가 너무 커서 로그 눈금을 사용했다. 각 숫자는 10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된다. 250은 10을 250번 곱한 값, 즉 10의 250제곱과 같은 매우 큰 숫자다. 이러한 로그 눈금 덕분에 1부터 1000까지의 척도로 세상에 존재했거나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의식 수준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근육 반응 검사는 의식이 거대한 정전기장과 같다는 발견에서 시작되었다. 정전기 스피커의 막처럼 어떤 전하가 가해지면 동일하고 반대되는 반응이 나타난다. 진실의 존재 앞에서 의식은 진실을 인식하고 허위 앞에서 허위를 인식한다. 진실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 정전기적 전하 또는 에너지는 더욱 강력해진다. 검사를 할 때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개념을 조용히 마음속에 생각한다. 검사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근육 반응을 통해 답을 얻는다. 호킨스 박사가 텔레파시를 마음속에 품고 측정했을 때 250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검사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자가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연구하고 검증해 왔다. 어떠한 의구심이나 반론도 이미 충분히 검토되었다. 의식 지도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200이라는 임계점이다. 진실한 모든 것은 200 이상으로 측정되고 200 미만은 모두 허위로 측정된다. 이 임계점은 인간 의식의 고전적인 수준에 따라 다양한 감정과 상태를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인류가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놀라운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이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능력의 계시다. 역사적으로 세상은 진실과 허위를 알지 못했으며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시험이나 능력이 없었다. 환상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고 자녀를 전쟁터로 보내는 일이 반복되었다. 따라서 진실과 허위를 즉시 구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인류가 소유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 어떤 질문에 대해서든 진실한 답변을 얻기 위한 유일한 요구사항이 있다.
질문자 스스로가 청렴함과 진실에 전념하며 의식 수준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조건은 전 세계 인구의 85%를 배제한다. 전 세계 인구 중 오직 15%만이 이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 질문의 목적이 개인적인 이기심이라면 얻어지는 답변은 신뢰할 수 없다. 자신의 사업을 위해 근육 반응 검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가장 높은 선의 이름으로만 질문해야 한다. 가장 높은 선이란 세상, 사회, 직원, 그리고 직원 가족들의 선익과 복지를 의미한다. 질문의 의도가 청렴하고 질문자 자신의 의식 수준이 200 이상이라면 답변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서 약간의 경험만 있으면 숙련될 수 있다. 전 세계 인구의 15%만이 의식 수준이 200을 넘는다. 나머지 85%의 사람들이 청렴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무작위로 세상에 떨어진다면 주변 사람들이 청렴하지 않을 확률은 85%에 달한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15%의 사람들이 지닌 기하급수적인 힘 때문이다. 이 소수의 사람들의 힘이 나머지 85%의 사람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완전히 상쇄하고 균형을 맞춘다. 무심코 가지는 친절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생각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의 에너지를 상쇄하여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다시 한번 시도해볼까?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것은 바로 이 무한한 의식장의 존재 때문이다. 영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의 힘은 그들이 무엇을 행하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이 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평화행진과 같은 행동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며 행동은 그 사람이 무엇이 되었는가의 결과에 불과하다. 의식은 전구와 같아서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방출하는 빛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의식 수준은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다. 미국 전체의 의식 수준은 421로 인구의 51%가 200 이상으로 청렴한 수준을 유지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49%의 사람들만이 200 미만에 머무는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다. 의식 지도에서 600 이상의 수준은 매우 드물다. 지구상에 동시에 이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하다. 이 수준은 주로 역사의 영적 스승들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600 수준에서 선형적인 것은 비선형적인 것으로 용해된다. 이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의 절반은 육체적인 삶을 떠난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그는 10대 시절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의식 상태에 들어가 스스로 죽음을 경험했다. 그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의식은 수년간 침묵하며 존재했다. 2년 동안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바타는 약 985의 의식 수준을 보인다. 그 위에는 대천사가 있는데 이들의 의식 수준은 5만 이상이다. 로그 스케일에서 5만은 10을 5만 번 곱한 값과 같으므로 그 힘은 무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처럼 절대적인 힘 때문에 비현현한 것이 현현하게 된다. 창조는 단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되어 펼쳐지는 것이며 창조와 진화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창조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순차적이고 진화적으로 보일 뿐이다. 호킨스 박사 자신도 지옥의 가장 깊은 곳, 절대적인 암흑과 영원한 절망 속에서 신이 있다면 도와달라고 외쳤고 그 순간 놀라운 상태의 폭발을 경험하며 신성이 창조 그 자체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초기 지구에 처음 나타난 생명체는 호의적인 조건에서 탄생하지 않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어야만 했다. 최초의 유기체인 박테리아는 의식 수준 1, 원생동물은 3으로 측정되었다. 에고의 핵심은 자기 이익이며 얻으려는 것이다. 이것은 동물 안에 있는 우리의 핵심이며 태어날 때부터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인 에고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동물적인 뇌, 즉 생물학적인 하드웨어를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는 이러한 동물적인 본성을 받아들이고 적대시하기를 멈춰야 한다. 우리가 탐욕스럽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곳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욕구 때문이다. 우리는 내면의 동물에게 생존을 빚지고 있다. 동물 세계에서도 200이라는 임계점은 매우 중요하다. 200 미만의 동물들은 다른 생명의 희생을 대가로 살아간다. 살기 위해 먹고 죽여야 한다. 그러나 200 이상이 되면 동물들은 갑자기 온순해진다. 의식 수준 200은 위험한 것과 온순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200 이상이 된 동물은 초식 동물이 된다. 풀을 먹고 누구도 죽이거나 찢어발기지 않는다. 고양이는 의식 수준 240, 가족 고양이는 245, 가족 개는 250이다.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함께 지내면 그들의 의식 수준이 5점에서 10점까지 향상된다. 고양이의 갸르르릉거림은 500, 개의 꼬리 흔들기는 500으로 측정된다. 500은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양이의 갸르르릉거림과 개의 꼬리 흔들기는 사랑의 에너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랑은 신성의 속성 중 하나이며 이는 우리가 동물 안에서도 신성한 사랑의 표현을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식의 진화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수많은 세월 동안 의식 수준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최근에 와서야 200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 그래프는 인류의 의식이 곧 도약할 것을 시사한다. 진실과 허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즉 균욱 반응 검사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식 진화의 결과다. 의식 자체의 본질은 진화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화는 예측 가능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이러한 발견은 단순한 학문적 이론이 아니다. 이는 개인과 집단의 의식 진화를 위한 실용적인 도구이자 진실과 허위가 뒤엉킨 현대 사회에서 명확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청렴함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강력한 지혜인 것이다.